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 내 아들, 제발 떠나지 마. 차가운 바람이 뺨을 베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다. 유나는 3개월 만에 시댁 대문 앞에 섰다.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집이 그리웠는지 따뜻한 저녁 식사, 시어머니의 미소, 남편의 품, 가슴이 두근거렸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익숙한 그 냄새.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벽에 걸린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부엌 쪽에서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에 김이 서려 바깥 풍경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언니, 갑자기 시누이 미나가 유나의 팔을 잡아 끌었다. 힘이 세서 비틀거릴 뻔했다. 왜 그래, 미나야? 미나는 대답 없이 유나를 부엌으로 끌고 갔다. 식탁 위에는 막 차려놓은 저녁상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그리고 유나 앞에만 놓인 따로 준비된 밥그릇. 미나가 냉장고 문을 확 열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언니,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 절대 먹지 마세요.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어머니가 언니를 미워하세요. 그 음식엔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냉장고 안쪽을 가리키는 미나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들, 그 안에 든 음식들, 뭔가 이상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 끄는 소리, 가까워지고 있었다. 미나가 황급히 냉장고 문을 닫았다. 유나의 손은 차가운 냉장고 손잡이를 움켜쥔 채 얼어붙어 있었다. 목구멍이 메말랐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부엌 창문 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미나의 떨리는 손을 보며 3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처음 준혁의 집에 인사 왔던 날, 봄이었다. 마당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유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유나는 감동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으면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계속 유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다. 시아버지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언니가 생긴 것처럼 좋아했다. 그날 유나는 생각했다. 이 집 며느리가 되면 행복하겠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차가운 목소리였다. 유나는 당황해서 그대로 섰다. 그럼 상 차리는 거라도. 며느리가 첫날부터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니?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다. 유나는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식탁에 앉았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유나 앞에 밥그릇을 툭 내려놓았다. 국그릇도 툭, 반찬은 유나 쪽으로 밀지도 않았다. 준혁은 신문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밥을 먹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젓가락질을 했다. 미나만 눈치를 보며 유나를 쳐다봤다. 유나는 김치를 집으려 했다. 손이 떨렸다. 젓가락이 김치를 놓쳤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그 작은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렸다. 유나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젓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똑, 똑, 똑. 벽시계 초침 소리와 겹쳤다. 째깍, 째깍, 째깍. 며느리가 이렇게 먹성이 없으면 어떡하니? 우리 아들 굶기려고? 유나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목에 걸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매일이 그랬다. 아침마다 차가운 시선, 점심 도시락은 늘 유나 것만 김치가 씌었다. 저녁에는 반찬이 유나 앞에만 적었다. 유나는 노력했다. 더 일찍 일어났다. 청소를 했다. 설거지를 했다. 빨래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러던데. 우리 아들이 고생이네. 준혁에게 말했다. 그는 대충 웃었다. 엄마 원래 그래. 며느리한테 엄하신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3년이 지났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유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 사람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유나는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언니, 나 따라와요. 빨리. 미나가 유나의 손목을 잡고 지하실 계단으로 끌고 갔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다. 위층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지하실은 어두웠다. 미나가 형광등을 켰다. 깜빡거리는 불빛이 안정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구석에 오래된 냉장고가 하나 더 있었다. 유나는 그 냉장고를 본 적이 있었다. 김장김치 보관용이라고 들었다. 미나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하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다. 냉장고 안은 투명한 용기들로 가득했다. 하나하나 붙어있는 라벨이 보였다. 유나 10월 5일, 유나 10월 12일, 유나 10월 19일. 날짜가 적힌 용기가 수십 개였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용기를 꺼냈다. 무거웠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뚜껑을 열었다. 순간 역한 냄새가 확 퍼졌다.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용기 안에는 시퍼렇게 곰팡이가 핀 나물이 들어 있었다. 밥은 축축하게 상해 있었다. 국물은 뿌옇게 변해 있었다. 이게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나가 다른 용기를 하나 더 꺼냈다. 열어보니 마찬가지였다. 상한 음식, 썩은 냄새. 3개월 동안 언니한테만 이런 걸 주셨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서울 가고 나서 우연히 알았어요. 어느 날 김장독 확인하러 내려왔다가 이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여기서 뭔가 꺼내시는 걸 봤는데 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설마. 하지만 며칠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언니 밥만 따로 여기서 꺼내셨어요. 일부러 상한 걸로. 유나는 냉장고 안을 다시 들여다봤다. 용기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성스럽게 날짜까지 기록해둔 3개월, 12주, 84일. 얼마나 오래 계획한 거지. 손에 든 용기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미나가 황급히 받쳐줬다. 나도 모르게 미안해요. 언니,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차가운 공기가 지하실에 가득했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유나는 이가 딱딱 부딪혔다. 냉장고 안쪽 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천천히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언니, 그동안 배 아팠던 거 기억나요?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식중독 같다고 했잖아요. 유나는 기억했다. 작년 여름,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다. 2번이나 원인을 몰랐다. 여름이라 음식이 쉽게 상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게 아니었구나. 다 계획이었구나. 유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나가 얼른 언니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거렸다.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다. 위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 다 됐다. 올라와서 먹어. 식탁에는 네 명이 앉아 있었다. 유나는 자기 자리에 앉으며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프지 않았다. 지하실에서 본 것보다 아플 리 없었다. 오랜만에 며느리 얼굴 보니 좋네. 시어머니가 말했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3개월이나 떨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준혁이 대답했다. 엄마, 저도 유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는 아들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줬다. 시아버지 앞에도 조심스럽게 놓았다. 미나에게도 유나 앞에만 아무것도 놓지 않았다. 며느리, 밥 먹어. 시어머니가 유나 앞에 국그릇을 놓았다.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유나는 그 국을 내려다봤다. 다른 사람들 국그릇과 달랐다. 색깔이 조금 더 탁했다. 건더기도 적었다. 지하실 냉장고가 떠올랐다. 곰팡이 핀 음식들, 날짜가 적힌 라벨들. 3개월, 손이 떨렸다. 왜 안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입맛 없어. 유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잡이가 미끄러웠다. 땀이 났다. 국 위로 얼굴을 가까이 하자 뜨거운 김이 뺨을 스쳤다. 냄새를 맡았다. 된장 냄새, 파 냄새, 그리고 뭔가 이상한 냄새. 아니,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나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나가 옆에서 유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언니, 미나가 작게 불렀다. 시어머니가 미나를 노려봤다. 미나야, 너나 먹어. 왜 언니 밥그릇 쳐다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드라마 주제가였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다른 집처럼, 하지만 이 집은 달랐다. 유나는 숟가락을 국에 담갔다. 손이 덜덜 떨렸다. 국물이 숟가락 밖으로 흘렀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여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시아버지는 평소 식사 시간에 말이 없었다. 묵묵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 국은 내가 먹을게.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며느리 국이 더 맛있어 보이네. 바꾸자. 시아버지는 자기 앞에 있던 국그릇을 유나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유나 앞에 있던 국그릇을 자기 쪽으로 당겼다. 준혁이 웃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똑같은 국인데 똑같지 않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유나에게서 가져온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냄새를 맡았다. 얼굴을 찌푸렸다. 숟가락을 도로 그릇에 내려놓았다. 이게 며느리한테 줄 음식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지금 무슨 3년이야. 3년 동안 내가 참았어. 시아버지는 국그릇을 식탁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국물이 조금 튀었다.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유나는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식탁에서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집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식탁에 던졌다. 다들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이 이상한 거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소.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귀가 멍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시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들 따라와. 아버지, 대체. 주녀가 닥치고 따라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단했다.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네 사람은 시아버지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시어머니는 계단을 내려가며 난간을 꽉 잡았다.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형광등을 켰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 오래된 냉장고가 서 있었다. 시아버지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하얀 빛이 쏟아졌다. 투명한 용기들이 가득했다. 하나하나 유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준혁이 한 발 다가갔다. 가장 가까운 용기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었다. 역한 냄새에 고개를 돌렸다. 용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상한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게 뭐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아버지가 대답했다. 내 어머니가 3년 동안 유나한테 먹인 음식이다. 3년? 미나가 끼어들었다. 오빠, 3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3년 전부터였어요. 유나는 냉장고를 멍하니 쳐다봤다. 3년, 결혼한 그날부터. 준혁이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대답해요. 왜 유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다.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지고 바랜 사진이었다. 이걸 봐라. 준혁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유나도 옆에서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긴 머리, 큰 눈, 밝은 미소. 유나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여자가 자기와 닮았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준혁이 물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다. 정적이 흘렀다. 내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말이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네 어머니와 중매로 만났다. 어머니도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다. 30년을 함께 살았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 사진도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유나를 바라봤다. 준혁이가 유나를 처음 데려왔을 때 깜짝 놀랐다. 너무 닮아서 그 사람과. 유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말 닮았다. 무섭게. 어머니도 알아봤지. 그래서 미쳤던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당신 눈빛이. 나를 볼 때랑 다른 거 다 알았어요. 숨이 차올랐다. 계속 말했다.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그 여자랑 똑같다고요? 매일 봐야 한다고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 얼굴을. 목이 메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앉은 저 얼굴 보면 내가 30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는데 당신 마음속엔 여전히 그 여자가 있다는 게. 시어머니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그래서 미워했어요. 유나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미칠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사진을 쥔 채 서 있었다. 유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년 동안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이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누군가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두드렸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미나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시아버지가 냉장고 문을 닫았다. 딸그락 소리가 울렸다. 유나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잘못은 전부 저였습니다. 제가 옛날 일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그 사진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유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눈물이었다. 3년 동안 참았던. 시아버지는 지하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걸 버렸어야 했는데 상자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다. 오래된 종이 냄새, 세월의 냄새.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흑백 사진도 있고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다. 시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미나에게 건넸다. 미나는 사진을 보고 입을 막았다. 이건 준혁도 다가와서 봤다. 그리고 유나를 쳐다봤다. 다시 사진을 봤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봄꽃 아래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나였다. 아니, 유나가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닮았다.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이름은 서연이었어. 시아버지가 말했다. 1975년 봄에 만났지. 나는 대학생이었고 서연이는 옆대학 문학과 학생이었어.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 시집을 읽고 있더라고.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6개월을 사귀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어. 그런데 준혁이 물었다. 서연이네 집안이 갑자기 망했어.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지. 빚이 많았어. 우리 집안에선 반대했어. 가난한 집안 딸과 결혼할 수 없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약했어. 부모님 뜻을 거역하지 못했어.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헤어지자고 했지. 사진 속 서연의 미소가 더 슬퍼 보였다. 그 다음 혜네 어머니를 만났어. 중매였어. 좋은 집안 딸이었지. 부모님이 좋아하셨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봤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잘 따라줬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서연이를 잊으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 이 사진들을 버리지 못했어. 가끔 몰래 꺼내봤지. 시아버지는 상자를 닫았다. 그러다 준혁이가 유나를 데려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나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는 유나를 봤다. 서연이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목소리까지 비슷했어요. 웃는 모습도. 준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때부터 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시아버지가 계속했다. 처음엔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어머니 혼잣말을 들었어요.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또 그 얼굴이야. 30년이 지났는데 또 그 얼굴을 봐야 해.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유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식사 때마다 유나 음식만 따로 주는 것도 봤어요. 유나가 배 아파할 때도 봤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지하실에도 내려왔어요. 이 냉장고도 열어봤어요. 상한 음식들, 날짜별로 정리된 용기들. 그때 깨달았어요. 그는 시어머니를 봤다. 당신이 유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아프게 해서 스스로 떠나게 하고 싶었어요. 병원 가면서 힘들어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그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처음 목소리를 높였다. 식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작년에 유나가 응급실 갔을 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유나는 그때를 기억했다. 여름밤 너무 배가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다. 탈수 증세가 심해서 링거를 여러 개 맞았다. 준혁은 그때 야근 중이었다. 병원에 오지도 못했다.
유나는 혼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나가 흐느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우리 엄마가 설마 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유리창이 덜컥거렸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눈은 계속 내렸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이건 작년 여름 응급실 기록이에요. 급성 식중독. 원인 불명. 그는 유나에게 건넸다. 원인이 불명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고발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내 잘못입니다. 유나 씨, 제가 진작에 말렸어야 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막았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유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눈물만 계속 흘렀다. 준혁은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 든 사진이 떨렸다. 어머니, 아내, 한쪽은 자신을 낳아준 사람, 한쪽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만 벙긋거렸다. 시어머니가 준혁에게 다가왔다. 아들의 옷자락을 잡았다. 준혁아, 엄마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유나가 뭘 잘못했어요? 유나가 뭘 했다고 3년 동안 그렇게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유나 쪽으로 다가왔다. 무릎을 꿇었다. 유나 앞에. 며느리야. 유나는 뒤로 물러섰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양손을 바닥에 짚고 절을 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유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상한 음식을 먹였던 사람, 차갑게 대했던 사람. 용서? 가슴이 미어졌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어머니,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다. 떨렸다.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 집 며느리가 되면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실 줄 알았어요. 유나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근데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얼굴이 누구랑 닮았다는 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커졌다. 3년 동안 참았던 것이 터져나왔다. 아침마다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시고 밥 먹을 때마다 틀린 일 없는데 뭐라고 하시고 저 혼자 상한 음식 먹게 하시고 목이 메었다. 병원 갔을 때 혼자였어요. 남편은 야근이라고 안 왔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도 안 하셨어요.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서 링거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준혁이 유나에게 다가왔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유나는 한 발 물러섰다. 당신도요. 유나가 남편을 봤다. 3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요. 유나야,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한 거예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거짓말.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 봤을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 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제가 혼자 설거지하는 것도, 제가 아플 때 아무도 안 돌봐주는 것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나가 구석에서 흐느꼈다. 티슈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말했어야 했는데. 시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한숨을 쉬었다. 긴 한숨이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불안정한 빛이 7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유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3년 동안 이 집에서 느낀 것처럼. 전 이제 모르겠어요. 유나가 말했다. 용서해야 하는지 계속 이 집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말을 끝내지 못했다. 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으면서 시아버지가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모두가 그를 따라 다시 거실로 올라왔다. 식탁 위에는 아까 그 저녁 식사가 그대로 있었다. 식은 국, 굳은 밥, 차가워진 반찬들. 시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갔다. 밖을 내다봤다.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돌아섰다. 여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당신이 떠나야겠소.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요? 이 집을 떠나야 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떨리지 않았다. 당신 동생 집으로 가시오. 시골에. 당신 지금 나보고 쫓겨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쫓아내는 게 아니오. 하지만 이 집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30년을 함께 살았소. 나도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소. 나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30년 동안 당신 눈빛 속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알면서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알아요. 시아버지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30년 동안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소. 서연이 얘기도 안 꺼냈고, 사진도 숨겼고, 당신만 사랑하려고 노력했소.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하지만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혔소. 3년 동안 상한 음식을 먹였소. 아프게 했소. 죽을 수도 있었소. 나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변명하지 마시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은 알고 있었소. 매번 지하실에 내려가서 상한 음식을 꺼낼 때마다, 유나가 아파할 때마다 다 알고 있었소.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바짓단을 붙잡았다. 제발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소.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유나 씨가 겪은 고통, 돌이킬 수 없소.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만데. 그래, 네 어머니지. 시아버지가 아들을 봤다. 하지만 네 아내한테는 죽음을 줄 뻔한 사람이야.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당신이 떠나야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소. 시아버지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다. 짐 싸시오. 내일 아침 당신 동생한테 전화하겠소. 안 돼요, 안 돼. 시어머니가 남편 다리를 붙잡았다. 매달렸다. 이 집이 내 집이에요.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요. 이제 아니요. 시아버지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다락으로 미나가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엄마, 일어나요. 싫어. 난 안 가. 시어머니는 바닥을 쳤다. 소리쳤다. 울부짖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봤다.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다.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한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갈라지는 순간이었다.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슬픔이었다.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시아버지가 다락에서 오래된 가방을 끌어내리는 소리였다. 먼지가 톡톡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계단 아래 주저앉아 울었다.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30년을. 준혁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미나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다.
유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5년 전 명절 때 찍은 것이었다. 그때는 행복해 보였다. 이제 그 사진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은 조용했다. 유나는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이미 짐을 다 쌌다. 낡은 가방 2개, 그게 전부였다. 30년을 산 집에서 가져가는 게 가방 2개뿐.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찬장을 열어봤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어머니, 미나가 계단을 내려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운 것 같았다. 엄마, 아침은 먹고 가요.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배 안 고파. 미나가 어머니를 안았다. 꽉. 엄마, 미안해요. 내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가 딸의 등을 두드렸다. 마지막으로, 미나야, 오빠 잘 챙겨줘. 그리고 유나 씨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현관에서 차경적 소리가 들렸다. 시동생이 데리러 온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었다. 무거웠다. 미나가 하나를 들어줬다. 유나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 달라는 말, 어떤 말로도 부족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냥 고개를 숙였다. 깊게. 그리고 돌아섰다. 현관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확 들이쳤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낡은 코트를 여미고 밖으로 나갔다. 가방 바퀴가 눈 위를 끌렸다. 끼익끼익 소리가 났다. 미나가 대문까지 따라갔다. 유나는 창문 앞에 섰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허리가 굽었다. 언제 저렇게 작아졌지? 차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늙어 보였다. 많이. 차가 출발했다. 천천히 흰 눈 위에 바퀴 자국이 났다. 2줄. 점점 멀어졌다. 미나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유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가슴이 텅 비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3년 동안 바랐다. 이 사람이 벌을 받기를, 고통받기를, 떠나기를. 이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승리감이 없었다. 시원함도 없었다. 그냥 슬펐다. 한 가족이 부서졌다. 현관문이 닫혔다. 찰칵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미나가 돌아왔다. 눈물 범벅이었다. 준혁은 2층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어젯밤부터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가만히 창밖만 바라봤다. 집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유나는 부엌으로 갔다. 찬장을 열었다. 그릇들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쓰던 것들. 국그릇을 하나 꺼냈다. 손에 쥐었다. 무거웠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릇 위에 언니, 미나가 다가왔다. 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하얗게 모든 것을 덮으면서 발자국도, 바퀴 자국도, 추억도 전부 하얗게. 3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마당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다.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은 다 녹았다. 유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언니, 내가 상 차릴게요. 미나가 그릇들을 들고 식탁으로 갔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놓았다. 준혁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준혁은 유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꽉.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아니, 괜찮았어. 두 사람은 눈을 마주봤다. 예전과 달랐다. 준혁의 눈빛에 미안함과 다짐이 섞여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준혁은 변했다. 일찍 퇴근했다. 집안일을 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았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다. 유나는 시아버지 앞에 김치를 놓았다. 아버지,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고맙네. 시아버지가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다. 눈을 감았다. 천천히 씹었다. 맛있구나. 유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진짜 미소였다. 네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젓가락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오늘 날씨 정말 좋더라. 벚꽃도 피기 시작했어. 미나가 말했다. 주말에 다 같이 산책 갈까요? 좋지. 준혁이 대답했다. 유나야, 우리 같이 갈까? 응. 평범한 대화였다. 특별할 것 없는 가족의 저녁 식사. 하지만 이 집에는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풍경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미나가 문을 열었다. 우체부였다.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시골에서 왔네요. 미나는 편지를 들고 돌아왔다. 봉투를 봤다. 어머니 글씨였다. 아버지, 엄마한테서 편지 왔어요. 시아버지는 편지를 받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미나는 유나를 봤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다. 천천히 뜯었다. 편지지 2장이 들어있었다. 손글씨로 빼곡했다. 유나는 읽기 시작했다. 눈으로만. 유나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것 같아서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누군가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나도 고통스러웠어요. 30년 동안. 하지만 그게 당신을 아프게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게. 행복하세요, 유나 씨. 우리 아들 곁에서 당신이 받지 못한 사랑 이제라도 받으세요. 시어머니 울림. 유나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다. 준혁이 물었다. 뭐라고 써 있어? 미안하다고. 행복하라고.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용서했냐고 물으면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미움은 조금씩 녹고 있었다. 봄 햇살처럼 창밖으로 벚꽃 한 송이가 날아왔다. 창틀에 살포시 앉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유나가 말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미나가 언니 손을 잡았다. 준혁이 아내 어깨를 감쌌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있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벽에 새로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지난주에 찍은 것이었다. 네 사람이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일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있다면 무너진 관계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힘든 적 있으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